아니 민주당 전당대회 네. 첫 TV 토론회가 어제 저녁 9시에 열렸습니다. MBC 100분 토론에서 이게 열린 거고 많은 분들이 뭐 예상과 비슷했다라는 분도 있고 생각보다 좀 부드럽게 진행이 되네. 아니면 생각보다 이 키워드는 없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한번 다루면서 여러분의 총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후보들의 비전부터 살펴보면요. 송영길 후보는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의 눈물 닦아주는 정치하겠다. 국민의 버팀목이 되겠다. 김민석 후보는 안정과 파트너십을 강조합니다. 안정적인 국정 파트너 역할, 당의 개혁과 선거 승리 이끌겠다. 정청래 후보는 개혁과 계승을 강조합니다. 더 강력한 개혁,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네 분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라고 추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뭐 발언들을 보면 비전 자체는 다 귀한 비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어제 사실 제가 시방쇼에서 미리 예언을 했어요. 오늘 토론회의 MVP는 송영길 후보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제가 봤을 때 합리적인 예측이었던 게 송영길 후보가 지금 3등이잖아요. 그럼 토론회를 통해서 유일하게 정말 뒤집을 수 있는 3번의 기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전 어제 송영길 후보께서 좀 타이트하게 아주 그냥 좀 이렇게 박력 있게 나오실 걸로 예상을 했는데 부드러웠죠. 의외로 봤더니 그냥 좋은 그 이웃집 아저씨 같은 버전으로 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만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너무 아쉬웠죠. 너무 진짜? 아쉽고 저는 그게 좋은 전략이라는 생각은 좀 안 들어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선거가 3파전이고 지금 2강 1중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1중 후보는 세게 나가서 선명하게 안 하면 오히려 밴드웨건 효과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네, 근데 네. 지금도 보니까 이제 오마이나 오늘도 STI 그 조사 결과 보니까 한 자릿수로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예상을 못 하셨을진 않을 텐데 저는 어제 좀 너무 좀 이렇게 뭐랄까 선명성이 좀 덜 보여서 좀 아쉬웠고 댓글에서도 지금 아쉽다는 의견이 있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예, 아쉬웠고 예. 전 왜냐면 전 송영길 후보님이 진짜 1등 할 수 있는 전 경우의 수도 전 진짜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저는 박력 있게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번 선거에 특이점이 있습니다. 뭔데요? 정청래 후보가 연임에 도전하기 때문에 보통 투표는 회고적 투표와 희망적 투표로 분류를 하는데 회고적 투표는 이제 심판의 기능이 있고 희망적 투표는 이제 미래 비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정청래 후보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디펜딩 챔피언이니까. 근데 어제 김민석 후보는 그래도 심판하려고 어제 노력을 많이 했고 신천지 얘기만 안 했다 뿐이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정청래 후보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중 플레이에 대해서 교묘함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저는 송영길 후보께서 어제는 김민석 후보보다 조금 더 선명했었어야 된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를 향해서도 제가 여기 뉴잼스에서도 얘기했듯이 비전 경쟁을 치열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에게도 물어봐야죠. 아니 정치개혁, 정당개혁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돕겠다. 그건 우리들이 생각이 똑같은 건데 어떤 방법론으로 하겠다라는 거를 더 설득을 선명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어제는 제가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기대가 진짜로. 컸구나. 저 송영길 후보님을 진짜 응원하고 그럼. 제가 예언 방송을 했잖아요. 내가 이번에는 MVP 송영길 후보님이고 물병이 아니라 정수기까지 가서 던져버려야 된다. 내가 막 그랬는데 보면서 정수기 물병. 보면서 나는 정수기를 던지시는 정수기를 던져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막 정청래 후보 뭐 훌륭하십니다만 막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내가 나 진짜 어제 보면서 그런 너무 애티튜드, 안타까웠어. 그런 태도의 그 토론에서의 태도를 보시고 역시나 아쉽더라고. 민주당에서 오래 몸담았던 사람들끼리의 어떤 뭐 이런 게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평을 들은 게 유월항쟁 있었거든요. 동창회냐?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의 그 역풍을 우려하셨던 것 같아요. 송영길 후보님이 말을 그치. 세게 해오셨기 때문에 네. 이번에 더 세게 하면 안 된다라는 주변의 조언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럼. 전 그게 아니라 지금 3등 후보는 1, 2등 후보처럼 하면 안 돼요. 3등 후보로서 언더독으로 진짜 말 그대로 파고 들어야지 이걸 갖다가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니 진짜 이거는 제가 진정성 있게 조언 드리는 건데 못 올라간다니까. 난 송영길 후보님이 1등 하실 가능성도 좀 열려 있다고 봐요. 야 갑자기 혼자 VDBS를 하고 있네. 근데 저는 오히려 우리가 균형을 맞는 것 같아. 저는 MVP 송영길이었다고 생각. 그래요? 그래요? 좋았다고 생각해요. 야 반대네. 완전히 다르네. 그러니까 이게 저렇게 도파민에 중독된 자들은 더 센 거죠, 센 거죠 이렇게 중독 합니다. 아닙니다. 네. 근데 이게 너무 타이트하면 방금 그 얘기를 딱 잘 짚었어요. 약간 옛날 이정희 꼴이 납니다. 그리고 너무 떨어뜨리려고 나왔습니다. 떨어뜨리고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려고 정청래 나왔습니다. 불쌍해 요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송영길 후보가 대안적 그 메시지도 좋았고 적절히 공격해서 약간 한미 FTA 그 관련해서는 항복 선언도 좀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도 예. 좋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려고 나왔습니다라고 말했던 이정희 후보를 보면서 제가 환호를 질렀던 우리 다 좋았잖아 그때. 엄청 재밌었잖아. 야 저거다 갔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언제나 조져지는 예, 예. 건 우리였다 아, 느낌이었죠. 예, 예. 그래서 출마의 변도 전 좋았어요. 대통령이 부족한 점을 채워서 함께 가겠다. 사실 그냥 발맞춰 가기만 한다는 얘기를 너무 해요 다들. 근데 이게 주도적이구나, 약간 뭔가. 부족한 점도 채우겠다. 사실 그게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거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도 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어제는 부동산 문제에서도 대출 규제를 좀 지양해야 한다는 메시지. 사실 지금 민주당 내 정부 여당에서 잘 나오기 힘든 겁니다. 근데 이런 게 부족한 점도 채워보겠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냥 따라오기만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같이 뭔가 왜냐하면 대신 매를 맞아줄 사람도 필요하고 이제 그런 당정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송영길 후보가 MVP였다. 저는 기리보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도 말씀이 좀 이렇게 와닿는 게 대출에 대한 그 규제 풀어주는 이런 말씀도 사실 민주 진영 내에서 굉장히 많이 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얘기 안 나오는 데가 어디냐? 민주당 의원들한테 안 나와요. 야 예리하네. 네, 민주 진영에서는 굉장히 답답해하는 부분도 있고 이거 뭐야 지금 답습하면 안 되지 지금 다시 회귀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막 분노 게이지가 올라오고도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좀 현실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총대 드는데 매주신 거지. 오. 그리고 그렇게 매주시니까 세 후보 모두 전 참 특이했던 게 정청래 후보마저도 이렇게 세금 과세 위주의 얘기를 안 하더라고. 다 그냥 공급에 대한 얘기 주로. 네, 네, 그러니까 그 네. 자체도 저는 좋게 이미지가 나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보시는 분들.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듣고 얘기해도 일리가 있는데 도파민 출동.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정희 후보처럼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정희 후보는 그럼. 정말 정무적인 고려가 안 된 발언이었고 맞아요. 제가 아쉬웠다라고 네. 하는 것은 정청래 후보는 굉장히 교묘한 화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저는 반정치 화법이라고 쓰는데 반정치 화법은 그냥 놔둔다고 되지 않아요. 그냥 그게 또 교묘함을 가지고 국민들에게는 현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죄송합니다. 이준석 의원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왜 죄송해요? 미안해. 아니 미안해 석현 씨 미안해요. 왜 네가 죄송해하냐고. 나한테 뭐 묻었다고 Why? 하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겠니? 1분만 참아주세요. 그러니까 해주세요. 이준석 의원 같은 사람도 토론회에서 제가 만나잖아요. 그냥 좋은 이웃집 아저씨로 해가지고는 그냥 당해버립니다. 그게 이준석 의원의 기술이에요. 근데 그 기술이 좋은 건 아닌데 먹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제가 김용남 의원님하고도 이게 생각이 갈려가지고 되게 재밌던 장면이 있었는데 어떤 MC가 물어봐요. 이준석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느냐. 김용남 의원님은 그냥 놔두면 알아서 사그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반대로 놔두기는 뭘 놔두냐고 그냥 다 박살을 내버려야 된다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반정치라는 교묘한 수법이 요즘은 쇼츠 그리고 언론의 환경과 맞물려서 이게 국민들에게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역시 도파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방어는 해야 된다. 근데 전 어제 그래도 김민석 후보님이 애쓰는 거 굉장히 좋았고 정청래 후보가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핀셋? 그리고 질문에서 돌아가면 그냥 도망간 애가 아니라 또 끌어와야 된다고. 어딜 도망가? 이 대답해. 너나 못 이긴다. 오은영 선생님 전략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기백 있게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좀 밀리면 괜히 정청래 후보 말이 맞게 들린다니까. 그래서 첫 이런 부분은 토론이었잖아. 좀 아니 이제 토론이 3번밖에 없고 이제 2번밖에 없으니까 저는 뭐 한 번 기회가 이번에 조금 활용되지 못한 건 좀 아쉽고 저는 다음번부터는 이제 송영길 후보님이 조금 이거는 신경도 쓰셔야 된다. 그래서 정청래 파회법을 가동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이거는 답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지금 댓글에서는 이석현의 평론이 중도적 입장인 거다. 딱 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각자 입장에 따라서 분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고 옳고 그름의 문제는 또 아닙니다. 있어요. 이석현 이퀄 이준석. 아니야 그건 아니고 좀 다른데 한때 이제 같이 그리고 원팀. 왜 내 배경만 뒤에 시커머냐고 이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더. 적절합니다. 배경 아주 적절해. 아 정말 너무하네. 아니, 잠시 후에 또 밝아질 겁니다. 우리를 건들지 말란 말이야. 예, 건들면 가만 안 있는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리 이석현 나도 변호사님? 석현 쪽에 동의도 많네요. 아니 많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다른 얘기는 아니고. 근데 이렇게 저도- 관점도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맞아요. 그리고 송영길 네. 후보가 뭐 못했다고 뭐 엄청 아니, 그런 것도 아쉽다는 아니잖아. 거야, 애정 아쉽다는 거야. 기반이고. 맞습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조금 더 세게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머리털 잡아야 됩니다 지금. 가만히 있을 최근에 때가 아니야 송영길 지금. 후보가 그 이제 목치고 막 이런 여러 비유들이 그것도 사과하셨다면서요? 네. 거기서 사과하시고 하는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는 최근에 좀 메시지가 셌기 때문에 이번 한 턴 쉬고 가자.
그러니까 나는 송 대표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 목 치고 이런 발언은 좀 하지 마시고 좀 비판을 정밀하게 무슨 그치. 세공업자처럼 정확하게 이걸 계속 머리채를 잡고 해달라는 거지 목 치고 이런 발언은 저도 너무- 반대예요. 너무 물병을 던져. 그건 이정희 스타일이잖아. 물병 던져 물병을 던지는 물병과 정수기까지만 던지셔야지 벽돌을 던지면 안 된다고요. 사람 맞으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수기도 아파요. 정수기까지 괜찮아. 고무호수를 빼서 뿌리는 것까진 돼. 근데 벽돌을 던지는 건 안 도덕사 되니까. 깔 말은 아닌 것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런 뭐 목치고 이런 발언은 좀 폭행 안 하시는 게 교사를 좋고 네, 네. 조금 더 토론회장에서 이런 기회가 많이 없잖아. 이 토론할 때 아이 컨택트 하면서 좀 뭐랄까 예리하게. 예리인데 어제 김민석 후보는 굉장히 괜찮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파고드는 게 어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송영길 후보님도 같이 해주셔야 이 시너지가 분명히 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난 얘가 영어 발음할 때마다 이렇게 웃지. 시너지. 서밋. 아니 근데 또 정확한 영어네. 말씀이고 네네. 이제 약간 내가 보니까 이 아쉬워서 그래. 신변이 좀 들썩들썩 하나 봐. 내가 어떤 그 게요? 상황이었으면 아. 이렇게 치고 나 들어가. 어제 기대했단 말이야. 그런 게 백분토론 있나 볼 봐. 때. 약간 신은길 변호사가 이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치. 내가 입하고 저 갔어, 자리에 어제. 있었다면 모라일치의 이 경제.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게 있나 봐. 안타까워. 그만큼 어디서도 그 누구도 신인규를 대신할 수는 아, 없다라는 걸 또 알게 우리 됩니다. 정말. 칭찬해 주시고. 오늘 우리 편 먹어요. 예, 좋습니다. 그럼 저렇게 너 얘기해줘야 꼼짝 마. 이 얘기가 끝나. 그렇지 빨리 넘어가자. 아유 감사합니다. 아무튼 송영길 후보는 아니 잘하셨는데. 아 그래. 김민석 후보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김민석 후보의 어떤 안정적 국정 파트너 역할, 당의 개혁과 선거 승리를 이끌겠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이 방향성. 근데 김민석 후보님은 어제 제가 참 좋았던 게 흥분을 안 했고 그냥 차분하게 하면서도 할 좋아요. 말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뭐 어떤 분들이 신천지 의혹이 안 났다 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신천지 의혹을 오히려 정청래 후보가 먼저 공격할 거라고 또 예상한 분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신천지 얘기 어제 안 나온 이유는 정청래 후보도 상대방이 뭘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굳이 언급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고 오. 또 김민석 후보님도 첫 토론부터 신천지로 세게 갈 필요는 없으니까 맞아요. 그거 말고도 지금 비판할 거리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조목조목 이렇게 비판을 해준 게 저는 굉장히 좋았다. 어허. 근데 어제 이제 김민석 후보가 그거를 이제 어제 잘 지적을 했으니까 이제 다음 토론부터는 조금 더 이제 비전을 구체화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더 좋겠다. 그래서 저는 다음번 토론에서는 송영길 후보님하고 김민석 후보가 각각의 영역에 대한 각자만의 솔루션을 가지고 비전으로 네. 경쟁을 치열하게 해보는 것도 예. 오히려 정청래 후보의 그런 뭐 반정치 행태를 더 줄이는 하나의 또 효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효과적인 장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전 경쟁도 상대가 좀 맞춰줘야 하는 겁니다. 근데 두 분은 할 수 있잖아. 아까 송영길 두 김민석. 분만 한번 빼고 그것도 괜찮네요. 근데 저는 탐색전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좀 파묘가 없었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파묘들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특히 김민석 후보는 총리를 했기 때문에 인청을 했었습니다. 인사청문회. 그렇죠. 그때 나왔던 것들 다 끌어올 가능성 저는 매우 높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2차, 3차 때 나올 수 있습니다. 탐색이었네 진짜. 근데 그 어제 보니까. 파묘 비슷한 건 나왔어. 그 18년간. 십자가 밝기 할 때 18년 동안 18년간 당에 안 당에 계셔서 떠나 몰랐다는 그러니까 식으로 너무 짜쳐가지고 어제 그렇게 그거는 진짜. 했다니까 어제. 그래, 약간 어떤 간접 주장을 파묘했어. 하기 전에 빌드업 과정에서 항상 상대를 긁고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어느 후보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나는 네. 송영길 후보님이 어이 정청래 후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좀 이렇게 세게 비슷하다. 그만해. 이걸 난 좀 송영길 해줬어야 후보. 된다고 나 아쉬움이 남는다는 어이 정청래 후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따로 밥을 먹어라. 아니, 후보님이랑. 보니까 그닥 불만 아닌데 성대모사 하려고 계속. 약간 예, 좀 요거 한번 좀 도전해봤습니다. 아이, 그리고 잘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자꾸 MBC 화법을 해요. 너무 해봐서 딴소리해. 아는데 안 해보셔서 아, 모르겠지만 네네. 아니 거기서 18년 동안 외부에 계신 게 그 얘기 왜 나오냐고. 왜 나오니? 그렇다면 문점하고도 관련도 하나씩 없는데. 공방에 대해서 한번 아, 자세하게 갑시다. 다루도록 살라미로 하겠습니다. 갑시다. 네, 살라미로 갑니다. 토론을 내내 김민석 후보랑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날선 충돌들이 보였었습니다. 특히 유시민 작가 이야기가 나올 때는 어떤 도넘은 비난에 좀 침묵하는 노 코멘트. 정청래 후보의 모순된 태도 뭐 이런 거를 지적하는 김민석 후보의 모습도 보였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모독 저주 발언을 왜 한마디도 못하나 라고 직격을 했더니 정청래 후보는 아니 누구 욕하면 친명이고 안 하면 아닌가 십자가 밟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거 영상이 있었나요 혹시? 지금 영상 못 쓴답니다. 영상 못 씁니다. 오늘 아침에 김용민 TV에서 예. 그 틀었다가 큰일 나. 정지모 뭔가 이렇게 아. 그 차단됐을 걸.
스틸로. 오케이. 저희는 안 되는 걸 합니다. 합니다. 되게 하라. 안 되지 않습니다. 예. 이 총선 영상이 승리, 있던 걸로 대선 합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오케이. 네 분의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통합하고 또 당 밖으로는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빨리 추진하고 그리고 진보당, 정의당, 사회민주당, 기본소속 등과는 손잡고 연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선 때는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서라도 단일 후보를 내서 보수 세력과 1대1로 맞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길 후보께서 또 이런 부분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통 통합과 당 밖으로의 통합과 연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 통합하면 이긴다던데 정청래 후보님이 공천 못 받고 유세를 하면서 했던 지난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 총선은 그때 민주당이 123석, 122석이 국민의힘이었잖아요. 새누리당. 안철수 당이 38석을 얻었어요. 그 단일 안 해도 이겼습니다. 우리 울산에 무슨 조국혁신당과 통합해서 이겼습니까? 진보당을 했지. 0.8%짜리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하고 합당을 하면 이긴다는 것은 저는 바로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야권 세력이 통합되는 것은 저도 100% 동의하는데 저는 이 당대표가 된다면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문제는 1년 뒤로 미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30 없다는 게 제 슬로건인데 정말 우리 젊은 2030 세력을 확장시키는 연락을 1년 동안 하고 오히려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낮춰가지고 그들이 마음껏 진보 영역을 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안별로 연대하다가 총선이 다가오면 그때 이 문제를 상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저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아유 송영길 잘했구만. 그러니까 잘했구만. 아니, 왜 아쉽다는 그래? 거야. 저런 장면이 한 10꼭지가 나왔어야 돼. 도파민 중독도 약을 먹어라. 도파민 도파민 약을. 중독 아니라 지금 3등에서 1등 치고 가야 된다니까요. 뭔가 애정한다, 더 애절합니다. 지금 절실합니다. 저 지금. 틈이 더 보였나 보다 우리 예. 신인규 변호사님 그러니까 입장에서. 잘하셨는데 좀 아쉬운 대목이 몇 개 있었다. 0.8% 얼마나 깔끔해요. 좋았어요, 저번.